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강렬하게 제 인생에 임팩트를 남기고 있는 것은 아마도 결혼일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마치 목걸이가 빠질 듯 말 듯한 남편의 옷장이에요. 왜냐하면 매번 옷장을 뒤적이는 게 일이었고 그것이 제 기억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부산스럽게 옷장을 뒤적이니까 남편은 늘 소심하게 말했어요. 나도 정말 희한해. 주변 유부남들을 보면 다들 결혼 후에 임신한 것처럼 살찌고 퉁실해지더니 그래서 혈당도 올라가고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병들을 달고 살더라고. 그래서 늘 건강검진 받잖아. 그런데 나는 반대로 너무 말라가니까 검사를 해야 할 정도라서 주변에서 다들 괜찮냐고 난리야.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잔소리를 하려다가 다시 순화해서 말하게 되곤 했어요. 그러게 나도 이럴 줄 몰랐지. 당신은 대학교 때부터 등산부였고 장단지가 시멘트처럼 단단했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세상에서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다지만 돈보다 무섭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 돈에 시달려서 사람이 이렇게 쭉쭉 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 나도 맨날 맞는 옷 찾고 바지 줄이고 맡기는 게 지겨워. 사실 이보다 더 뾰족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고 힘든 건 남편이었거든요. 그러니 저도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참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주변에서 재능 많고 꿈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아요. 당신 재능 많고 머리 좋은 건 알아. 그런데 한 우물만 좀 파면 안 돼? 저번에 시작했던 옷 사업도 내가 듣기엔 기막혀 보였어. 그런데 그걸 넘긴 김 사장이 당신에게 떠리로 넘길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럼 그렇게 넘겨받은 일이라도 열심히 했어야지. 중간에 자존심 상한다고 그만두니까 주변에서 다들 억소리 나는 거잖아. 우리 남편은 절대 오냐오냐 해줘선 안 돼요. 가끔씩 이렇게 현실을 상기시켜 줘야 해요. 어머니가 우쭈쭈 키워주셨기 때문에 현실을 잘 모르거든요. 어머니는 그 당시에 괜히 지레 짐작하고 저한테 전화해서 엄청 뭐라고 하셨죠. 너 말야, 우리 길손이 기죽이고 끌어주지 마라. 요즘 같은 때에 개처럼 똑똑하고 영리한 남자가 어디 있냐. 남자로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마음대로 펼쳐볼 수 있게 해줘야 돼. 니네가 지금 애가 있으면 뭐가 있어? 꿈 크게 펼쳐서 집도 사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거지. 전 이 무렵에도 이미 할 말을 하고 사는 며느리여서 전혀 기죽지 않고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뭐라고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엄연히 이 사람이 그렇게 꿈 펼쳐볼 때 누군가는 생활비를 대야 하잖아요. 그 권리로 저도 말을 하는 거지. 그 외에는 바가지 긁은 적 없어요. 이러면 어머니는 늘 한참 대답을 못하다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로 손댔던 휴대폰 매장마저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그때 어머니는 조금 더 작아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됐다. 뭐 그렇게 부자가 되겠다고. 예 미영아, 네 남편 몸 안 상하게 너무 저렇게 쭈그려 있지 않게 네가 좀 잘 챙겨. 남자는 자신감 빼면 그냥 죽는 거야. 돈이 다 뭐냐, 뭐 얼마나 벌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냐. 남편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는 여편네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편 살아있는 게 고마우려면 살아있는 것만큼 구실을 해야 고마운 거라고 그때 말대답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무렵에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들이 있고 하다 보니 부모된 입장에서 마냥 어머니를 나쁘게 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에게 할 말은 해야 했어요. 당신, 다시는 사업 손대지 마. 직장 다닐 때가 제일 안정적이었어. 그래서 우리 정우도 무던히 태어났고 애 이렇게 쑥쑥 자라고 있는데 이제 몇 년 뒤면 초등학교 가잖아. 제발 내 말 좀 들어. 남편은 구구절절 반박할 말이 없었던지 조용히 있었어요. 저도 더 뭐라 하기도 그랬던 게
남편 광대뼈가 다 드러나도록 살이 훅훅 빠져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첫 번째 사업할 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옷들이 안 맞더니 두 번째 사업도 끝나고는 무려 20kg까지 빠져버렸어요. 보다 못해 친정엄마도 걱정하실 정도였답니다. 예, 박서방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냐? 네 시어머니도 속이 아니겠다. 진짜 아들이 가장 구실도 못하고 몸은 저렇게 나뭇가지 마냥 비틀어져 가는데 그러니 며느리 보고 우리 아들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 너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냥 넘겨라. 그러면서도 친정엄마는 아침마다 우리 애를 맡아주셨어요. 전 엄마한테 애 맡기고 중간중간 일하러 갔고 엄마가 아이 등하원을 도와주셨거든요. 그냥 저도 많은 상황 탓하지 않고 다니고 있었는데 일이 일찍 끝난 어느 날 저를 통곡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엄마네 들러 애를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할머니네 옆집 할머니가 줬어. 엄마 빵 먹어. 엄마 주려고 넣어놨어. 그러면서 아들이 가방에서 한쪽이 다 눌려 파디 삐져나온 빵을 주더라고요. 얼핏 보면 그냥 아이가 엄마 챙기는 귀여운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제가 맨날 힘들어서 뛰어다니고 밥도 못 먹고 하는 걸 보고 아이가 마음을 썼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남편 사업도 저 모양 되는 거 메꾸겠다고 뛰어다니고 양쪽 어른들이 자꾸 네 남편 기죽이지 말라고 하니 혼자 계속 삭혔던 거죠. 나는 누가 위로해주나 했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저 꼬마가 저를 지 엄마랍시고 자기 딴에 마음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 바보같이 현관에서 터져서 엉엉 울어버렸고 엄마는 엄청 당황하셨어요. 어머, 너 왜 이래? 그래, 너 왜 그러냐고? 그만해, 정우도 같이 따라 울잖아. 왜 그러는 거야? 엄마는 저를 다시 집 안으로 불러다 앉혔고 결국 전 다 얘기하지 못했던 사정을 전부 쏟아냈어요. 세상에, 그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란 말이야? 니네 저금이랑 뭐, 그 통장까지 건드려서 한 거라고? 미쳤어. 아니, 니네 시어머니는 그러고도 너한테 할 말이 있다니. 이야, 진짜 제정신들이 아니다. 정말 엄마는 혀를 쭉쭉 차셨고 아빠도 얼마 안 가서 알게 되셨어요. 다음 날 바로 전화와서 걱정의 한숨소리만 가득 늘어놓으시는데 이 모든 문제의 주원인인 남편은 왜 그렇게 편히 사는 걸까요? 이때 저는 시댁에서 아빠 전화를 받고 너무 상반된 환경을 체감하며 더 기가 막혔답니다. 남편은 시댁 안방에 들어누워 편히 쉬고 있었어요. 누구셔? 장인어른? 아, 장인어른도 저번 명절 때 뵈고 못 뵀네. 내가 가서 뵐 낯도 없고 저번에도 뭔가 좀 나무라는 듯 하셔서 마주치기 좀 불편해. 무슨 일이시래? 저는 그 순간에도 툴툴대는 남편이 참 철딱선이 없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리시더군요. 아이고, 왜 벌써 가는 거야? 얘가 여기 있을 때나 이렇게 편히 있어보지 집에 가서 누워있을 수나 있겠어? 마누라 눈치 보여 애비 노릇해야 돼. 쉬는 게 아니지. 기다려봐. 나 돼지 등뼈 사왔어. 감자탕 해줄 테니까 좀만 있어봐라. 정우 애비, 너는 여기 와서 얼른 마늘이랑 양파 좀 다듬고 빨리. 어머니는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죽어라 싸고 도셨답니다. 본인 아들이 너무 안 됐다면서 저렇게 해먹이고 눕히고 하시니 아들이 자기 입장을 도무지 현실적으로 못 보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도 우리 남편은 한 85% 정도는 어머니 때문에 저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인상이 펴질 리가 있나요? 하물며 어머니는 저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와서 점검까지 하셨어요. 본인 아들이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기죽어 있지 않나 하면서요. 이 애미야, 나 왔다. 길선이 좋아하는 양념게장이랑 파김치랑 된장찌개랑 잔뜩 해왔어. 너 이것만 차려주면 돼. 얼마나 편하냐. 그러면서 어머니는 음식들을 잔뜩 사들고 오셨고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한참 훈수를 두시더라고요.
아무리 애 키운다지만 너무 정신없는 거 아니야. 알록달록 이게 뭔지 원. 이러니 집에 와도 애가 쉬는 기분, 마음이 안 들지. 그러다가 남자가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오면 여자는 좋을 일이 없어. 너무 그렇게 애한테만 집중하지 말고 네 남편도 신경 써줘 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남편이 되도록 본인 아들은 노력을 안 하는데 사고만 치고 다니는데 어머니는 저한테 자꾸 마누라 노릇을 요구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딸은 좀 웃겼던 게 저는 남편을 구박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남편이 겁을 먹고 더 눈치를 봤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관 앞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고 우리 친정엄마 아빠는 제 사정을 듣고 기막혀 하셨고요. 박서방 불러다가 야단을 쳐야 되는 건지 원. 어쩜 그렇게 자기 손에 뭘 쥐어주면 후하게 누구한테 베풀고 지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일을 막 맡겨서 이 지경으로 만드냐. 아니, 머리는 반짝하니 좋은 것 같더만 애유 직장이나 잘 다니던지 이게 뭐냐고 아빠는 무척 속상해 하셨고요. 이때 아마 제 결혼 생활 중 가장 암흑기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날이 갈수록 돈 빌린 사람들한테 독촉도 오고 그게 저한테 넘어오니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찌어찌 해결이 됐어요. 어머니가 여기저기 뭘 얻어다가 해결을 하신 건지 시댁 가족들끼리의 분쟁은 마무리가 되었더군요. 저도 남편에게 이 부분에 확답을 받았어요. 이건 어른들이랑 나랑 만나서 엄마랑 같이 해결해봤어. 당신은 더 걱정 안 해도 돼. 그동안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이런 말과 함께 얼마 지나서 남편은 또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직장 취업을 한 게 아니라 일생일대 마지막이라면서 식당을 하나 차린 거예요. 이때 저를 엄청 설득했어요. 그동안 나랑 너무 안 맞는 일을 하기도 했고 이건 정말 자신 있어. 내가 감히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할게. 이게 안 되면 정말 다음부터는 당신 갈 길 가도 돼. 음식 관련된 건 내가 일가견이 있잖아.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대신 이번에는 당신이 좀 도와줘야 돼. 저는 무작정 반대하려고 했지만 사실 남편이 저에게 필요한 것들, 저도 약간 자신 있는 것들을 제안해 왔어요. SNS로 홍보하는 거랑 뭐 글 쓰고 아무튼 이런 거 당신이 잘하잖아. 나는 이런 거 우리 둘이서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딴 몇 달만 좀 고생해서 확 끌어올려 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말을 듣고 뭐 예전처럼 휴대폰 판매라든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가게는 떡볶이와 피자를 함께 파는 곳이었고 가게 부지도 괜찮은 곳으로 잘 선정해서 골랐더라고요. 하는 건 평소에도 저의 재능을 인정받고 있던 터라 저도 약간은 궁금했던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때 친정에서도 무척 신기해 하셨고요. 진짜 돈을 희한하게 버는 세상이다. 음식 맛있고 꾸준하게 한자리에서 성공하고 그런 것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뭐 그런 글까지 써서 홍보를 하고 그래야 돼. 근데 네가 또 그런 걸 잘한다고 하니까 신기하네. 진즉 박서방이랑 이런 걸 할 걸 그랬다. 그래서 요즘 수입은 어떤데? 나쁘지 않아. 엄마 나도 신기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간의 손해를 조금씩 맺고 갈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어. 나도 궁금해서 발을 들이긴 했지만 하면 할수록 재미있더라고. 남편도 요즘 살만 난다고. 그래 아닌 게 아니라 남편도 이 가게를 운영하는 내내 엄청 신이 난 거예요. 지인들도 엄청 데려왔고 피자와 함께 즉석 떡볶이를 같이 파는 아이템으로 해서 많은 연령층을 사로잡게 되었답니다. 당연히 어머니도 중간에 관심을 가지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요즘 길선이가 죽는 소리를 안 하니까 나도 궁금해서 물어봐야겠다. 얘는 도통 나한테 말을 안 해주니 뭐 할 수가 있어야지. 저번에 슬쩍 지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빽빽하더구만. 어떤 거야? 대체 장사가 좀 되는 거야? 어머니는 이전 본인 아들 사업도 망하면서 자기 형제들과 사이가 나빠져 버려 잠깐은 거리를 두셨는데요. 어찌어찌 죽기 살기로 끌어와서 해결한 다음 그러고도 연락을 않고 계셨어요.
그나마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서 개업을 알렸고 그때도 일 번말리셨거든요. 아이고 내 아들이지만 그만 해먹는 게 낫다. 나는 더 이상 못 막아줘. 난 모르겠다. 나한테 벌리지 마라. 그러니 중간중간 제가 가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랬는지 후회가 돼요. 나중에 이걸로 인해 무슨 일이 터질지 미리 알았다면 이런 미련한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아무튼 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새로 개업한 가게를 오가면서 점점 인상이 펴지게 됐답니다. 남편도 자신이 생겼는지 그제서야 자기 엄마랑 얘기를 했고요. 엄마 나는 진작 이런 요식업 쪽으로 발을 들였어야 됐나봐. 옛날에 친구네 엄마가 떡볶이집 할 때 그렇게 사 먹으러 다녔으면서 왜 더 일찍 이런 영감을 못 받고 안 움직였을까? 괜히 헛발질만 해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우리 엄마 신경 쓰게 만들었네. 요즘 정말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바빠 돈을 아주 쓸어 담는 중이라니까. 이렇게 말한 남편 말에 과장은 있지만 아무튼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도 잘 되면 될수록 재미있어서 투잡했던 일들을 그만뒀고 완전히 여기에 올인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던 중 연휴를 앞두게 됐는데 현장과 배달까지 다 하던 우리 부부는 완전 녹초가 되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명절에는 그래도 쉬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평소보다 조금 줄어들 것 같고 연휴 길고 하니까 딱 이틀만이라도 쉬자. 그래 나도 무릎 나가고 디스크 와서 좀 쉬었으면 했어. 그래야 한번 쪄 빠져주고 다시 재충전하지. 이제 체계도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직원도 더 써서 돌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부부가 회의를 거친 뒤에 양가 어른들에게도 쉰다고 알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걸으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자마자 힘이 쪄 빠지면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절에도 일하라고요. 어머니는 뭘 그렇게 놀러 다닌 듯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셨어요. 누가 너보고 모 시댁에 와서 점프 치라고 했어. 니네 지금 하는 일 한창 잘 된다니까 쉬지 말고 계속해보라는 거지. 이제 막 돈 모이고 있을 때라면서 남들 다 줄 때 같이 쉬면 어떻게? 그럴수록 더 일해야지. 이 말이 어찌 보면 그럴듯하지만 왜 그걸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 괜스레 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드렸단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매출 많고 좋긴 하지만 저희도 기계가 아닌 듯 쉬어야죠. 황금 연휴라서 이때 사람도 잘 안 구해져요. 저흰 그냥 쉬기로 했어요. 어머니 뼈마디가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너는 무슨 노인네 앞에서 그런 앓는 소리를 하고 앉았냐? 힘들어봤자 네가 나보다 더 힘든 몸이야. 한참 벌을 때 벌어야지 언제 돈 모으려고. 그래 전 더 말이 안 통하는 거로 대충 끊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다행히도 남편 역시 저랑 생각이 같더라고요. 그래 당연히 쉬어야지. 우리 진짜 무슨 로봇처럼 달려왔잖아. 둘 다 너무 고생했으니까 잘 쉬면서 좋은 것도 먹고 좋은 데 가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 말에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결혼한 이래 같은 뜻을 함께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늘 서로 어긋나기만 했지만 같이 땀 흘리며 고생하고 더 돈독해진 것 같았어요. 에휴 고마워. 맞아. 나 진짜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더라고. 돈도 돈이지만 좀 쉬어보고 싶어서 고마워.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쉴지 아이랑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낼지 둘러보고 있었어요. 양가에도 한 번씩 방문할 생각은 했고요. 헌데 분명히 타협이 되었을 줄 알았는데 난데없는 생뚱맞은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 대상은 당연히 저희 시어머니셨고요.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을 쉰다고 했다며 진짜 배짱도 좋다. 니네는 그게 어디 길선의 생각이겠어. 네가 옆에서 바람을 누웠겠지. 이렇게 된 거 그간 못했던 도리도 할 겸 전날부터 우리 집으로 싹 다 건너와라. 나도 간만에 명절 제대로 보낼 생각하니 아주 기대가 된다. 어머니 당연히 명절이니 들를 생각은 했지만 저나 정우 아빠나 둘 다 아주 골병 나기 직전이에요. 저 손목도 완전히 나갔고 몸이 힘들어서 이번에는 인사금 들리기만 하려고 했는데 전날부터 들리는 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상하게 뭘 도리를 쓰시더라고요.
뭐 그런 명절인데 가게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휴랍시고 쉬는 거면서 도리를 안 하겠다는 거냐. 이 집의 며느리가 너 말고 무슨 백만대군이라도 더 있어. 그동안 너 도리 안 하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는 거 내가 다 알면서도 봐줬다. 아니 뭐야? CM이라고 하나 있는 거 지금 무시하는 거냐. 너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데. 어머니는 말을 끊고 본인 말만 하고 끊어버리셨어요. 알아먹었으면 당장 짐 싸서 내일 빨리빨리 건너와. 더 듣기 싫다. 이런 전화를 끊고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이는 저에게 남편은 뚜렷하게 누구 편도 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제일 답답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화를 냈단 말야. 그럼 엄마도 서운한 게 있나 보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찍 가서 기분 풀어드리죠. 화내실 일이 뭐가 있어. 당신이나 나나 몸 상태가 정상이야. 게다가 가면 나만 일해야 돼. 당신도 같이 도와줄 거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남편은 어디에 꽂혔는지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면서 서운하단 두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만 완전히 사면 초가인 셈이 되었네요. 잠깐만 당신도 지쳐서 여러모로 힘이 든 건 알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우리 엄마랑 나를 나쁘게 말하는 거야. 어느 집이건 명절 때 다들 양가 방문을 하잖아. 엄마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일단 가자고. 엄마가 뭘 얼마나 당신을 힘들게 한다. 그래 이때부터 전 기분이 완전 다운이 되었어요. 분명히 저보고 같이 쉬자고 했던 남편이 자기 엄마의 저런 요구에 조금도 반격하지 않고 따르고 있잖아요. 한창 가게 자리 잡으러 같이 뛰어다녔던 사람이 제 뜻대로 다 맞춰주던 사람이 자기 엄마 일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일단 갈 건데 나는 가서도 오래 일할 생각 없으니까 당신의 눈치껏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줘. 그리고 짐을 싸려는 저에게 남편은 느닷없이 쫓아다니면서 말을 탁탁 하는데 이때 좀 당황스럽다 못해 약간 무섭단 느낌까지 들었어요.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명절에 잠깐 가는 건데 그렇게 일일이 이유를 붙여야 돼. 당신은 친정 밥 먹듯이 하면서 우리 집은 어쩌다 1번 가는 게 그렇게나 싫어. 당신 진짜 왜 그래. 내가 안 간다고 했어. 왜 갑자기 말꼬투리를 잡어.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더 얘기할 게 없단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됐고 짐이나 챙겨놔도 준비할 테니까. 내일도 이런 분위기로 가면 나 진짜 내내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당신도 조심해. 저는 이런 분위기로 급작스럽게 흘러가는 게 적응이 안 됐어요. 어리둥절함과 불편함과 화가 올라오는 것을 일단 누른 다음날 함께 이동했는데요. 어머니는 무슨 며느리를 생전 처음 들인 사람처럼 아주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전 한눈에 딱감이 왔어요. 절대 이게 하루 이틀 머물다가 끝날 수준이 아니란 거요. 저 어머니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도 대충 먹을거리 챙겨오긴 했는데 어머니는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하나씩 설명을 하시더군요. 딱 봐도 식탁부터 바닥까지 널브러져 있는 음식들이며 전부 제가 직접 손질해서 요리하길 원하셨어요. 게다가 너무 이때 이해가 안 됐던 건 남편은 애를 데리고 안방으로 훅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운전해서 오는 내내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요것부터 다듬어서 준비하고 간만에 이렇게 모이는 거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모른다. 남들은 며느리 들여서 그렇게 명절 보내고 할 때 나는 네 눈치 보고 부르지도 못했다. 이번엔 음식도 많이 하고 나도 며느리 있는 티 좀 내보자. 저번에 서력도 풀 겸 길선이 삼촌이랑 이모도 타오라고 불렀어. 내일 아침부터 도착할 거야. 여기서 전 눈이 훅 뒤집어졌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았냐고 곧장 쫓아가서 작게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표정을 또 싹 바꾸더니 뭐가 잘못됐냐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좋다잖아. 우리 이렇게 오니까 좋다는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좀 좋게 하자. 와 여기서 싸울 수도 없고. 저는 꼼짝없이 이 분위기에 휘말려 도통 나갈 구멍을 못 찾았어요. 이 상태로 쭉 하루가 다르게 들이닥치는 시댁 손님들을 맞이하며 거의 일주일 가까이 질릴 정도로 시달리게 됐어요. 중간에 몇 번이나 어머니랑 싸울 뻔하고 남편과도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이 인간은 자꾸 지들 식구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진짜 간만에 우리 쪽 가족들이 온 건데 왜 그래 언제 내가 이런 자리 당신 데리고 온 적 있어 다들 좋아하는데 당신만 분위기 좀 맞추면 되는데 자꾸 인상 쓰고 있을 거야. 나도 장인어른 장모님 만나면 이렇게는 안 해 나중에 처가댁 건너가서 나도 당신이 한 대로 똑같이 할 거야. 제발 이런 걸로 문제 만들지 말아주라. 묘하게 의기양양하게 저희 집을 저렇게 들먹이면서 말하는 본세에서 저는 조금씩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전에는 줄줄이 사업이 망하면서 우리 엄마가 잠깐 집에만 들려도 도망갔었거든요. 시댁도 본인 상황이 저러니 확실히 이런 날이 없기도 했어요. 이렇게 시댁 가족들은 주구장창 다 부른 게 처음이긴 했죠. 백번양보해서 알겠는데 이런 상황은 미리 말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하잖아. 어른들 계속 음식 나르고 챙겨드리고 술상 받으려고 하는 걸 그럼 왜 나만 해야 되는데 당신도 챙긴다면서 같이 마시고 먹기만 하잖아. 애는 핸드폰이나 쥐어주고 말야.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급기야 어머니가 왔고 어머니는 방문을 닫더니 저한테 아주 매섭게 따지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우리 집에서 내 아들한테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질러싸냐. 여기가 네 집이야 어디서 소리를 질러대냐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러고 중간에서 어쩌지도 못하는 저에게 남편이 갑작스런 충격 발언을 했어요. 그럼 이혼해. 엄마 봐봐 이 사람 이런다니까. 아직도 나를 무시하는 습성이 남아있어. 이런 식으로 틀어지면 이혼해야지. 뭐 그렇게 내가 가장 구심 못한다고 무시하더니 아직도 이렇게 똑같이 사람을 대해. 순간적으로 얼이 빠진 저는 대답을 못했고 어머니는 그 말에 팔짱을 끼더니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이때 그 좁은 안방에서 저라는 사람 하나를 세워두고 남편과 어머니의 총공격이 시작됐어요. 전 이날의 기억이 너무 쇼크라 한동안 꿈도 몇 번 꿀 정도로 악몽이었네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할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래도 참고 참았어. 우리 길선이 워낙 고생하고 내가 그거 갖고 너한테 뭐라고 하면 네가 우리 길선이 잡을까? 봐 얘기도 못했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고생하는 지남편에 갔던 내가 맨날 구박하고 무시해대고 내가 그래서 아들 장가 보내서 며느리 얻어놓고도 명절 때 제대로 불러다 쓰지도 못했어. 내가 아주 너를 모시고 눈치를 봤다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지금 너무 지쳤고 말씀하시는 내용 계속 듣기 거북하네요. 오늘은 제가 그냥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도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좀 이따 큰이모님 가실 때 저도 정우랑 일어날게요. 남편이랑 함께 계세요. 그럼 당시 저도 울화가 치밀었지만 더 싸우고 싶지 않고 우선은 제발 이 집 구석에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참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모의 시인 사람처럼 저를 압박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옆에 드러누워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요. 저 버르장머리 좀 봐라. 안 되겠다. 내가 오늘 날 잡고 너 아주 버릇을 싹 잡아놔야겠다. 너 말이야. 이제 네 남편 덕보고 살게 된 줄 알면 현실에 맞게 굴어야지. 그따위로 굴 거면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 손도 대지 마. 그따위 버르장머리로 돈 쓰고 도리도 안 하고 그럼 얘 말만 따라 아주 과기혼 시켜버릴 거야. 이혼이요? 아니 어머님까지 진짜 왜 이러세요? 밖에 정도 있는데 저 너무 불쾌해서 더 못 있겠네요. 정말 웬만하면 더 있다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참기 힘들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돌아서려는 저에게 아주 등에 콕 박히도록 말을 하셨어요. 어딜 가 그간 명절이면 내 생일이며 내가 아주 며느리 모신답시고 입 닫고 살았어.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못 산다. 네가 이제 네 남편 덕 보고 있으면 그 값을 해야지. 그간 안 했던 것까지 난 다쳐서 받아야겠어. 여기에 뭐라 말하려는데 그제서 남편은 고개를 쓱 돌리더니 발가락을 까딱거리며 말하는 거예요. 맞아 당신이 그동안 너무 손 놓긴 했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 엄마 효창이 형순이 말지 그 형수님은 장난 아니야. 형이 주식 투자자들한테 쫓기던 3년도 그렇게 형네 집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하고 어머니를 그렇게 모셨대. 아유 효창이 형 같은 사람도 그렇게 대우받고 사는데 나는 그냥 잘 살겠다고 노력한 죄밖에 없어. 그걸 갖다가 맨날 눈치 주고 돈 없어 죽겠다.
울어대고 나도 오래 참았지 정말 이런 모습을 보니 얼마 전 본인이 알아서 저보고 명절에 쉬자고 대체 왜 그랬던 건지 왜 그때 대인배처럼 굴었던지 알 것도 같 그렇군요. 이미 그림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네 집에서 일주일 굴릴 생각하고 가게를 쉬자고 했던 거죠. 이 모양새 돌아가는 걸 보며 이미 제 몸은 물먹은 솜처럼 지쳐버렸고 엄마한테도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던 상태였어요. 이거 변명하는 거에도 이골이 나 있었거든요. 친정엄마가 전화하셔서는 너 왜 안 와 니네 하루는 시댁 가고 하루는 우리 집 온다고 하지 않았어. 나머지는 뭐 2박 3일로 언제 놀러 간다더니 여기 안 들리고 그냥 간 거야. 아니라고 진짜 나 아직도 시댁이야. 나도 짜증나서 미치겠어 이러고 싸우고 사정을 다 말하기도 그래서 넘기고 참고 있었는데 이 분위기를 견딜 수 없어서 저도 폭발해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예정도 없이 사람을 집에 묶어두는 게 어딨어요. 그래놓고 뭐 그간의 도리를 못했으니 다 하고 앞으로도 꼬박 챙겨 받으시겠다고요. 전 그렇게 못해요. 그러자 어머니와 남편은 빈정거리면서 무슨 이제 돈 만져본 졸부들 마냥 겨우 매출 좀 얻어놓고 약을 올리더군요. 그럼 네가 뭘 어쩔 건데 그간 우리 아들 무시하고 손 놓고 네 돈 번다고 꼴값 던 거 아주 잘 봤다. 딴수 쓰지 말고 이제라도 며느리 이름에 맞게 똑바로 처신해 너 아니여. 누가 며느리 역할을 하는데요. 이혼해달라면서요. 그러자 남편은 어머니 침대에 누웠다가 고개를 돌려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혼할게요. 저 우리 집 가서 좀 씻고 옷도 갈아입고 엄마네 가서 얘기도 하고요. 이제 연휴 끝물이니까. 곧장 할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뭐 음식 주문해 놓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이혼 내란 마라인지 고 며칠만 좀 참으라고요. 이혼할 테니까. 그리고 전 곧장 문을 열고 나갔고 거실에 핸드폰만 쭈그려 보고 있던 아들을 챙겼어요. 현관으로 대충 짐 들고 나가는 저에게 어머니와 남편은 소리를 질렀으나 그대로 나가서 차에 애를 태웠네요. 뒤따라 나온 남편을 보지도 않고 곧장 집으로 가버렸고요. 당연히 중간에 핸드폰은 불이 났지만 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친정에 넘어갔더니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꼴값 떤다. 네가 이혼을 해. 그럼 정우는 놔두고 가. 빈몸으로 나가. 집도 절도 다 니들 살라고 해주니까 내가 우습게 보이지. 아쉬우면 너도 밖에 나가서 따로 돈 벌어다가 생활비 꼬박꼬박 내. 너는 우리 아들 돈 같이 쓸 자격이 없어. 너 처먹는 건 네가 돈 내. 이런 뭔 예의도 뭣도 없는 아주 쌍스러운 문자가 와 있었고요. 남편도 뒤이어 메시지를 보내왔더군요. 둘 다 아주 제가 전화 안 받고 계속 미루고 있으니 앞다투어 문자가 왔어요. 헛소리 말고 괜히 애 데리고 객기 부리고 처갓집에 일러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들어와. 그리고 나도 이제 내 수입 혼자 관리하고 싶어. 경제권은 내가 가져도 될 연차라고 생각해. 이런 투의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술을 얼마나 마셔서 해대는 헛소리인 건지 진심인 건지 알 수 없게 막 휘갈려서 보냈더라고요. 저는 더 참을 수 없어 친정에 애를 맡기고 곧장 다시 저희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그간 정말 거지 같은 내역의 통장들 여러가지 서류 등을 전부 사진을 쭉쭉 찍은 다음 몇 번 머리를 뜯고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보냈어요. 저에게 11번의 부재중 전화를 걸었음에도 안 받아줬다가 제 쪽에서 먼저 걸었답니다. 제가 문자를 쭉쭉 보낸 사진들 보셨죠? 그게 뭐긴 뭐냐뇨. 어머니 아들 통장이지 뭐겠어요. 그간 그렇게 해먹은 것마다 망하고 직장 다닌 돈도 몰래 주식 넣고 날리고 중간에 좀 살아보겠다고 어설프게 모은 것도 두 번째 사업하고 어머니 돈까지 끌어다 안 된 거 대충 예상 안 되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뭐라고 받아치려는 판공에 전 더 듣기도 싫어서 말 자르고 제 말을 했어요. 사실상 빈털털이나 다름없는 거에 앞바랍시고 제가 다시 주워다가 사람 만들려고 우리 친정에 사정한 거 모르시죠? 모르시니까 저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며느리 역할 같은 소리나 하고 계시죠. 어머니보다 더 나쁜 건 어머니 아들이에요. 이 모든 상황의 주인공이면서 어떻게 이혼 안 해 만회하는 그런 멍청한 그런 소리를 하죠. 짐승도 저거보다 은혜를 할 텐데 말이에요.
제 말이 점점 험해지자 어머니도 같이 길길이 날뛰려고 하는 걸 제 한마디로 찍어 눌러버렸어요. 그 통장 제대로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 아들 현주소예요. 그게 본인 이름의 재산이라고 할 만한 건 얼마 돈 같지도 않은 돈이고요. 지금 우리 가게는 우리 친정에서 해준 거라고요. 거기 옆에 또 첨부한 종이들 좀 제발 읽거나 보고 저한테 소리 지르실래요? 가게명이랑 전부 다 제 이름이잖아요. 어디에 잘난 어머니 아들 이름이 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확인해 볼 시간을 좀 드렸어요. 어쩜 이렇게 노인네가 지혜롭지 못할까요? 본인 아들내미 두 번째 사업 말아먹을 때 형제들 돈 갖다 주고 자기도 그렇게 욕을 먹었으면서 아들이 어디서 돈이 나서 저런 가게를 차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고요. 게다가 둘째치고 잘되면 잘된 거지 그걸 왜 며느리인 저를 이용해서 도리를 받아먹을 생각을 하죠. 다 확인하셨나 보네요. 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어머니는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셔도 제가 알아서 도리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 자식만 귀하고 남의 자식은 부려먹으라는 어머니 스스로 이 꼴을 만드신 거예요. 제 기준 제일 원망스러운 건 어머니 아들이고요. 고로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저는 바로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챙긴 뒤 친정으로 넘어갔고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뭐 다들 열이 오르고 화가 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남편은 지 엄마가 얼마나 등짝을 쳐 때렸는지 뒤늦게 우리 집으로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혼에 요구했는데 이때 남편이 둘러댄 변명은 정말 대단했답니다. 믿어지실까요? 아이 내가 술이 너무 돼서 그랬어. 나도 좀 서러운 게 있어서 설마 내가 진짜 이혼하고 싶어서 그랬겠어 하도 삶이 고되고 힘들다가 그냥 좀 잘 되니까. 나도 겁 없이 당신한테 그랬어. 제발 좀 봐주라 내 진심이 그게 아니라니까 당신도 나 없이 잘 굴러갈 것 같아 우리가 한 팀이잖아. 이제 와서 돈 갖고 누가 해줬느니 명의가 누구거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하다가 내가 굴릴 능력 되면 내 쪽으로 넘겨준다고도 했잖아. 제발 감정적으로 이러지 말자 지금까진 당신 정우 아빠니까 들어줬고 이제는 더 대화할 일 만들지 말자 고작 그거 몇 개월 해서 돈 좀 벌어보니까 본인 명의도 아닌 주제에 도 넘은 것도 모르고 까불었지 내가 당신이랑 수년간 살면서 아무리 해먹은 게 많아도 사람은 바보 같네. 순하다고 생각했어. 남자는 돈 있을 때 본심이 나온다더니 딱 그 짝이네 당신 명의로 넘기기 전에 이 꼴 겪은 게 나는 너무 감사해 잔말 말고 이혼해줘 이렇게 얄짤없이 이혼으로 우리 현주소는 결정났고요. 어머니는 이후로 몇 번이나 우리 가게에 와서 대화 좀 하자고 구질구질하게 구셨지만 저는 얼굴 싹 철판 깔고 거부했어요. 그간 아들이 맘고생 시킬 때도 죽어라 본인 아들 챙기라고 하고 아들이 돈 좀 만지니까 그걸로 제 머리 위에 서서 갑질하시려던 거 눈에 선한데요. 그걸로 제가 나쁜 마음 먹고 어머니 아들 돈도 없는데 더 청구해서 뜯어낼 수도 있어요. 제발 나타나지 마세요. 어머니는 돈이라면 아주 깜빡 죽고 사시는 분이니 이 말이 제대로 먹혔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얼씬도 안 하시더군요. 전제 벌레 계곡대로 가게를 이어가고 있고 초반에 친척 오빠의 도움을 받아 같이 해나가다가 이제 직원 2명을 두고 같이 하고 있어요. 형편이 부족하진 않지만 싱글맘으로 산다는 건 애 문제도 있고 역시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저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해방된 건 나름의 큰 성과라고 생각할랍니다. 인생은 결코 제 미래도 중요하니까요. 이후 인생은 그저 아들과 저의 삶만 생각하며 살려고 해요. 그간 저에게 일어났던 이 큰일에 대해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온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